좀 감당해낼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시는지. 네, 해요. 그럼 뭐 만나면 뭐 사랑하세요. 네, 합니다. 그럼 뭐 끝이에요. 근데 이제 애매한 대답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유형이 있나 봐요. 지금 2월달 이때 조심해야 돼요. 자, 선생님,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네. 사랑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네. 누구나 사랑을 시작할 때는 이 사람을 오래 사랑하고 싶다, 평생 네. 사랑하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면 쉽지가- 너무 좋죠. 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오래 사랑하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오래 사랑을 한다. 80대, 90대 노부부가 나와서 19에 만나서 평생 사랑했다. 너무 아름답죠. 얼마나 그런 분들도 아름다워요. 계시죠. 또.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나도 이 사람을 90살까지 사랑하겠다. 100살까지 사랑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사랑을 시작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려요. 그래요? 그렇죠. 다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참 좋겠죠. 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마다 지겨워.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마다 양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 때마다 내가 이 인간이 앞으로 50년 동안 저런 걸 내가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힐 수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뭐 지고지순하게 오래가는 사랑을 꿈꾸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이상향이 돼버리면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네.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중독 치료를 하잖아요. 네. 알코올 중독자분들한테 술 끊는 얘기를 할 때 우리 평생 술 먹지 맙시다. 우리 죽을 때까지 도박 절대로 하지 맙시다. 선생님, 저는 죽을 때까지 중독을 끊을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다짐하시고 막 각서 쓰고 막 혈서 쓰겠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다 실패해요. 중독을 끊을 때 철칙은 뭐냐면 오늘만 끊자예요. 오늘만. 딱 오늘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일이고 모레 그거는 다음에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술 없이 80년 살 생각하면 너무 암담해져서 에이 이렇게 된 거 그냥 오늘 마시자 내일부터 끊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은 이상적이긴 한데 그만큼 암담해지고 이거 좀 힘든 일이 돼버려요. 신선한 해석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혼을 결심한다는 건 내가 이 사람하고 10년 정도 열심히 살 결심이 들 때, 자신감이 들 때 생각을 해야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좀 감당해낼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 노부부도 90년까지 갈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과의 오늘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길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바꿔서 오늘 하루만 사랑하는 걸 그렇죠. 목표로 하면 좀 그렇죠. 쉬워진다. 그렇죠. 우리 가족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가족들은 빨리 고쳐놓고 싶은 거야. 왜?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오늘 어떻게든 그렇죠. 오늘 고쳐놓지 않으면 내가 50년을 어떻게 버텨 하면서 가족, 자식 이런 애들을 고쳐놓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지는 거죠. 우리 같은 날도 오늘 처음 만나지만 거의 못 볼 사람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예.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안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만 그냥 사이좋게 헤어질 건데 그때 집에 가서 가족들이 이제 벨들 본다는 거죠. 연인 가운데 권태기가 왔다. 네. 다시 사랑할 수 있느냐, 다시 네. 감정이 돌아올 수 있느냐의 네. 답도 네. 어떻게 보면 연관될 것 같은데요.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럼 20살 때는 뭘 해요? 막 꾸밀 거 아니에요. 맞아요. 20살 때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그냥 없는 돈으로 막 머리에다가 뭘 하고. 해보셨어요? 네, 뭘 하고 막 카라를 올렸다 내렸다. 이게 무슨 차이가 나? 근데 막 해보거든요. 20살 맞아. 때는. 그때, 그러니까 이쁜데 화장 더 많이 했어. 그렇죠. 뭔가를 막 해. 그래서 어쨌든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을 막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30살이 됐어. 사랑스럽겠어요? 안 사랑스러워요. 그만해라, 이러죠. 그렇죠. 30살 정도 됐으면 그 나이에 맞게 미용실도 가서 돈도 써야 되고 그렇지. 옷도 멋있는 거 입어야 되고 말투도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오빠 이것 다 먹었다? 나는 안 먹었다. 이런 거 안 돼. 30살의 사랑스러움으로 맞네.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죠. 50살이 되면 어떨까? 50살이 됐는데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은 50대에 맞는 매력을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래가는 사랑을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사랑을 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모습,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사람도 나한테 본능적인 사랑을 느끼지. 그렇지. 맨날 똑같이 하거나 옛날보다 못해주거나 못난 모습만 계속 보여주면서 왜 사랑이 변했어라고. 사랑 문제가 아닌 거죠. 내 문제인 거지. 어떻게 보면 조금씩 변해야 사랑이 유지되기도 하는군요. 근데 변한다는 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그 거예요. 선생님은 사모님한테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뭘 노력하시나요? 저요? 궁금해, 전문가니까. 저는 30대까지는 네. 미용실에 4주에 한 번 갔어요. 근데 지금은 네.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가요. 왜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물론이죠. 예. 열심히 이제 노력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통하는 날이 있고, 안 통하는 날이 있고. 그렇죠. 나름 노력하고 있다. 그럼요. 매력적이고 보이고 싶어서. 그렇죠. 막 어저께도 밤에 막 9시에 막 체육관에 가기 싫은데 가시고. 억지로 막 가가지고 땀을 흘리고 와서 누워 있으면은 또 막 그 양말에서 냄새 난다고 이제 뭐라고 하고. 하지만 그게 다 이제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워 보이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저희는 사실 어느 정도 사랑을 경험을 뭐 젊은 친구들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들인데 아직 안 만난 친구들, 네. 나는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하여튼 저는 질문을 합니다. 뭐 고민을 하고 계시면 사랑하시는지. 네, 해요. 그럼 뭐 만나면 돼. 뭐 사랑한다는데 뭐. 사랑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쵸, 좀 자기가 사랑하는데 뭐 결혼할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그럼 전 물어봐요.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네, 합니다. 그럼 뭐 끝이에요. 뭐 그 더 이상 내가 이제 거기서 업그레이드 되는 조언을 해주는 거지. 더 이상 고민할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애매한 대답이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사랑을 뭐 하니까 사귀려고 하겠죠? 뭐 이런 집에 돈도 괜찮게 있고 얼굴도 좀 생긴 것 같고 뭐 저보고 결혼을 하재요. 뭐 이런 적당한 대답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도와주려는 감정이 먼저 든다기보다는 내가 도움을 받을 감정이 더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을 받을 준비는 됐는데 주시면은 감사히 받겠습니다는 됐는데 내가 줄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지 그 고민 많이 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은지 그게 참 저울이 똑같으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이게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그렇죠? 헷갈릴 때는 둘 다 좋은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 네네.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그런 고민의 가치가 없는 거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냐, 날 좋아하는 사람 만나냐. 행복한 고민이라고 사람들이 공감 잘 안 해주잖아요. 네.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짜장면 짬뽕만 생각하시면 돼요. 짜장면을 먹는 게 점심시간에 더 좋을지 짬뽕을 먹는 게 더 좋을지 그거 고민 너무 하다가 점심시간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지는 짜장면 시켜놓고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먹을 걸 짬뽕 두 개 다 먹으시는 분 있어요, 양다리. 이제 그건 이제 법으로 금지된 거겠죠. 그럼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건 답이 없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유형이 있나? 뭐 폭력, 외도 이런 거 빼고. 그렇죠. 사랑을 아직은 하시면은 안 되는 어려운 상호작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거나 안 좋거나 발달이 안 되신 분들이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방소통만 되고 상호작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사랑하면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가 끝나. 나 이렇게 잘났다. 나 이렇게 뭐 못났다. 나 이런 상처가 있다. 나 이게 극복했다. 자기 얘기를 막 해. 재미있게 얘기를 해. 근데 끝나고 보니까 나한테는 물어본 게 없어.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모습을 막 보여줘. 막 보여줘.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저분을 어떤 텔레비전에서 봤으면 정말 멋있었을 것 같아. 근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런 경우는 매력적이긴 하지만
상호 관계는 잘 안 되고 1대1 사랑 관계에서는 외로워질 수 그렇죠. 있는 내가 스타일이다. 상당히 외로워질 수 있고 딴 데 가서 또 매력을 발산할 테니까. 그렇지, 여기저기서.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고 강약약강인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는 되게 잘해줘. 내 관심도 되게 잘 주고 이렇게 왔다 이거 상호작용이 되는데 약한 사람한테 되게 안 그래.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해. 맞아요. 그래도 이때 착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렇게 하는데 나를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면 잘해주는 그렇죠. 건가. 원래 저 사람은 좀 뭐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좀 무례한 사람이지만 나한테 잘해주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강약약강이라서 나를 강하게 봤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한테 약한 건데 반대로 내가 어느 순간 약하게 보이면 그쵸. 나를 공격할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젊고 아름답고 뭐 매력이 있으니까 남들이 나를 강하게 보지만 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특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은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했던 행동을 나한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는 약한 사람도 없고 강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상호작용을 이해 못하신 분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는 지금 잘 사는데 신혼 때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신랑이 연애할 때는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나한테 다 맞춰주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결혼했다 변할 수가 있지? 누가 현답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이 연애할 때만 변했던 거다. 맞습니까 선생님? 남자들은 그렇습니까? 아무튼 남자건 뭐 여자건 간에 지금 2월달이거든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겨울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겨울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2월달에 막 나와요. 3월인데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3월달이란 말이죠. 나 맨날 3월에 연애했어. 이때 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들도 지금이 1년 중에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야. 이때 불꽃이 딱 튀겨서 보통 5, 6월에 결혼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여름에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겨울에 너무 추울 때 이때 이제 평상시 모습,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방어기제도 파악할 수가 있고 옛날 어른들이 막 술 막 먹이고 막 그랬던 게 이 인간의 최악의 모습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운전해봐라 이런 게. 그런 게 이제 운전 안 할 때 승객으로 탈 때는 참 조심했던 갑자기 사람이 이건 잡으면 이거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걸 파악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 정도는 피해라. 지내봐야지. 지내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선생님 책을 읽을 때 연애로 생각한 게 아니었기 그쵸, 때문에 저도요. 일, 사랑, 내가 만나는 관계 지금이 최악인 것 같지만 이것저것 견디는 힘이 생긴 사람은 계속 끌고 가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이 됐든 뭐든. 저도 제 얘기 잠깐 하자면 자존감 수업 썼을 때 네. 작가로서 커리어로 탑을 찍어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냥 책을 한 권 낸다가 목표였는데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긴 한데 사랑 수업 쓸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저도 정신과 의사고 성숙한 인간이고 나는 그런 거 없겠지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는데 저도 똑같아요. 더 좋은 걸 보여줄 수 없을까봐. 그쵸. 이제 막 이렇게 판매가 안 되고 그러면 창피할 것 같고 평범한 책을 쓰면은 안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막 생겨서 되게 막 저도 책 쓰면서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요? 그럼 많이 울었어요. 사랑 수업 쓸 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인생 막 쓰다가 막 내가 왜 이런 걸 쓰지? 아니 그 정신과 의사는 막 쓰다가 눈물 나고 이러면 약 먹나요? 우리는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를 좀 쉽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우리 좀 일반인처럼. 접근성이 좀 좋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처방을 못하지만 좀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이제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나타나면 저기 가야겠다. 그렇구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분이 먼저 찾아올 때가 있죠. 반대로.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군요. 정신과 의사들도 마음이 아프고 뭐 그렇죠. 똑같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년급제가 좋은 게 아니다. 너무 일찍 성공하신 분들이 나중에 아닌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사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빠른 성공, 사랑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 빨리 출세하는 거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안 되는 것보다는 잘 되는 잘 되는 게 좋긴 좋지만
또 그만큼 좀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보완. 결국 견디는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성공을 하게끔 힘을 만들었을까? 공통점 하나 발견했던 게 심리학적인 용어로 안전지대라고 이제 부르죠. 좋은 기억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